When children are traumatized, the trauma creates coping mechanisms. Is if you get the message that you're not good enough, that you are not worthy enough, then you might spend the rest of your life trying to prove that you are. And how do you do that? By being very nice to everybody. By never saying how you feel, because they might not like how you feel. By never expressing healthy anger when somebody's crossing your boundaries. By working too hard to prove that you're worthwhile. That's why I was a workaholic doctor, because I got the message as an infant, as a Jewish infant under the Nazis in the Second World War. I got the message that the world didn't want me, I wasn't good enough. Well, then you spend the rest of your life compensating by taking on too much, and you're stressing yourself. And those stresses have an impact on your physiology. They have an impact on your immune system. They have an impact on your cardiovascular system, on your heart, on your nervous system. They can cause disease. So most diseases that most of my colleagues, the physicians, think they're just random, arbitrary diseases, they're not random or arbitrary at all. They're the result of life-strong stresses that result from a child's attempt to compensate. 여러분은 트라우마라고 부를 만한 일이 있나요? 너무 두려운 일이라서 그냥 생각만 해도 마치 그 일이 다시 일어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나 두려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 물에 빠져서 실제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발이 땅에 안 닿는 그런 높이의 어떤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당황하고 잘 놀다가도 발이 물에 안 닿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패닉 상태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류의 트라우마는 이겨내기가 그나마 좀 쉬운 그런 트라우마입니다. 왜냐면은 수영을 배우면 되기 때문이죠. 먼저 발이 땅에 닿는 높이의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고 물에서 잘 움직이고 수영도 할 수 있는 몸의 능력을 계속해서 기르고 그러다 보면은 발이 안 닿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럼 더 이상 발이 안 닿아도 뭐 무서움을 느끼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트라우마 극복, 그러니까 물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해결된다. 하지만 요즘에 말하는 트라우마는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매일 나한테 구박을 했기 때문에 난 자신감이 없어. 아빠가 매일 화내고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애정결핍이 있어. 아니면은 가정 환경이 계속 불안했기 때문에 난 불안장애가 있어. 뭐 이런 트라우마죠.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가 만들어 온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부모와의 관계와 소통하는 법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의 95%를 차지하는 무의식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며 부모 혹은 나를 키워준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졌냐에 따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미 밝혀졌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누가 밥을 안 먹여주고 가만히 두면 우린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 굉장히 세상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배고픔을 느꼈어. 근데 부모가 그걸 잘 안 챙겨줬어. 그러면은 난 불안하게 느끼겠죠.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를 불안전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라서 기억도 못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은 그냥 뇌 기억 수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뇌와 연결된 척수, 그리고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계, 그리고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는 장기, 근육, 그리고 우리 호르몬을 담당하는 내분비계와의 소통 방식 그 자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 그런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불안함이 내 몸의 어떤 특정 방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겪은 일들이 우리 무의식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은 내 기억 수준에서 우울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우울감과 그리고 그로 인한 무력감으로 내 몸의 상태가 우울함을 만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분비기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의 체계가 무너지고 제대로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고 뇌와 우리 몸이 소통하는 신경계의 소통이 왜곡된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외롭고 무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이라는 게 정신의 문제가 다가 아닌 거죠.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런 우울감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어떤 신경 소통 방식이 잘못된 왜곡된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도 우리 부모와의 관계, 나를 키워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뭐 친구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 계속 우리가 겪어왔던 것들이 우리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충분히 엄마가 이랬기 때문에 이래, 아빠가 이랬기 때문에 이래, 우리 가정 환경이 이래서 이래, 막 내 친구가 이래서 이래,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완전히 개소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사업을 엄청나게 키워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알려서 엄청난 부자가 된 기업가이자 사업가
알렉스 홀모즈입니다. 그는 심리 상담 같은 건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 부모가 이래서 난 이래 이런 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confident because my mom didn't tell me enough when I was a kid. One, eliminate the because part because you don't know that. There's 100 other things that could happen that made you not motivated. You just pick that one out of thin air. Like, here's the reason. Like, you don't know. So you really do not believe in psychotherapy? No. Then my understanding is like you are who you are today because of these things. Well, you do what you've been rewarded for doing in the past and you avoid things you've been punished for in the past. That I will absolutely agree with to the But death. don't you believe even as a child, let's say, you could be shaped by your parents? So let's just say you're told by Absolutely. your parents, you are worthless, you can never do Sure. anything. Like, that's hard to break, I think, as an adult. Oh, I don't disagree with it, the fact Yeah. that they're hard to break. I'm just saying you choose to believe it. There's a choice. Could it also be that your brain is wired in such a way that the neural pathways all point to you being worthless, and you're told that you will amount to nothing, and it's so ingrained that when you become an adult, it's just like these are patterns that are really difficult to break because you've been told your entire life and you believe one thing, and shattering all of that takes a lot of work. So to anyone who has that paradigm, you're right. It's not your fault. You're never going to be successful. Now what? I get Q&As every once in a while and someone's like, can't grow my business because of my kids, right? Like they take up all my time and it's just impossible for me to do the things. So what would you tell me? I say, you're right. You're never going to be successful and it's not your fault. And then you can just watch the person just writhe. They're just like, well, I mean, and I'm like, what? You're going to fight me on the fact that you're going to be successful? Great. The fighter showed up. So what are we talking about? Do you want my permission to not be successful, or do you want to accept that you're not going to be like, what do you want? And they're like, well, okay. It's like, well, yeah, there's your answer. Like whatever reason you're giving yourself is the very reason you should do the thing. Like if your mom was mean as shit to you your entire life and she told you you were worthless, that's a great reason to be successful. There's just as many people who've had terrible upbringings who became successful. 그러니까 엄마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거야. 이게 잘못된 이유는 첫 번째로 내가 그런 데는 엄마가 그랬던 것 이외에도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는 정확히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내가 된 데는 수많은 경험들과 느낌, 감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딱 한 가지 기억만 가져와서 이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믿음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노력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 경험을 예로 들면은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으니 물이 무서운 것이야.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하지 않으려면은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돼. 그리고 능력을 길러내면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막 뭐라 하고 맨날 화내고 성적 때문에 뭐라 하고 이래서 난 자신감이 없잖아. 이거는 엄마를 탓하는 거 말고는 사실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다라는 것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는 거죠.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내가 수영을 잘하도록 노력해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것은 그나마 쉬운 일이지만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과거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 나를 구박했던 엄마를 설득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알렉스 홀모즈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자라면서 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것들은 뇌에서 기억 형태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사고방식은 우리 마음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 차원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믿음을 바꾸자 이렇게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렉스 홀모즈 말처럼 우리가 바로 지금 내가 믿음을 바꿀래, 난 안 할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간단한 예로 금연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5%의 의식에서 이제 나는 담배를 피지 않겠어 라는 그런 다짐을 하겠죠. 하지만 95%의 무의식이 계속해서 이전에 했던 버릇을 유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식후땡 한번 딱 하고 싶고 또 친구 만나면 또 우리 같이 폈던 기억이 있으니까 또 우리 하나 필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차례 흡연을 반복하면서 여러 상황 그리고 기분 그 행위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왔겠죠. 삶에서 그런 것들이 강한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해져 왔던 그 와이어를 깨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 5% 의식만으로는.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단 의식을 이용해서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상상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는 현실과 끌어당김의 법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95%의 무의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없어 라는 지속적인 생각이 내 무의식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는 실제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었듯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반복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의 경험들과 느낌 그리고 감정들이 나의 몸에 영향을 끼치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버릇이 되고 그건 굉장히 깨기가 힘들어. 하지만 지속적인 반복으로 그런 버릇이 생겼듯이 다른 믿음을 마음속에 또 계속 새기면은 또 달라질 거야. 그리고 과거의 나는 나고 현재의 나는 지금의 나야. 현재의 결정과 믿음이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더 나은 미래의 나로 나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특정 내가 원하는 모습을 무의식에 계속 새기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현실과 끌어당김의 원리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시각화를 계속하고 100번 쓰기 같은 걸 하면서 나의 믿음을 바꾸고 다른 나로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미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방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믿음은 내가 정할 수 있음을 알고 과거의 나라는 굴레, 그런 신경회로, 버릇은 없어질 수 있음을 알고 미래에는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의식 차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난 자신감이 없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난 점점 자신감이 생겨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에 집중하는 거죠. 혹은 이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직접 엄마에게 그런 잘못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죠. 엄마도 사랑해서 했던 행동인데 그러면서 분명히 실수했던 부분이 있을 거고 나도 어려서 분명히 오해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이해하고 그런 기억에 트라우마라는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언급하고 믿으면서 그 믿음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행동으로 나서면서 엄마의 관계를 바꾸면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좋은 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런 의식적인 행동을 해야지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95%의 무의식은 우리 행동들을 조절하면서 계속 원래 했던 대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지만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의식을 이용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굉장히 강조해오는 방법이죠. 바로 명상, 호흡 운동입니다. 무의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명상, 호흡 운동이 저는 무의식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경 운동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 우리 근력을 키워주듯이 명상, 호흡 운동은 우리 무의식의 어떤 근력을 강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운동하면은 우리 외형이 변하잖아요, 몸이. 그것처럼 명상, 호흡 운동을 해도 신경계의 회로가 달라지면서 우리 몸이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변한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웨이트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몸의 요소들이 많이 변하는 거지만 명상, 호흡 운동은 내적인 요소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띠 명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면서 버릇처럼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팍 튀어나오죠. 그러면은 우린 거기에 다시 생각을 뺏기게 되는데 그때 그냥 그 생각을 살짝 들여다보고 다시 놓아주고 다시 호흡으로 의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명상의 기본이 되는 사띠 명상인데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생각나는 어떤 아이디어에 나도 모르게 의식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버릇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을 통해서 하게 되는 행동과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굴레에 갇혀서 그냥 똑같이 하던 행동과 생각 그런 패턴들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호흡 운동도 비슷합니다.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몸으로 직접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을 느끼면서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명상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호흡 운동이나 명상은 우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이름은 뭐고 내 MBTI는 뭐고 내 직업은 뭐고 난 어떤 성격이고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내 영역이 활성화가 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이고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신기한 게 나의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믿음 때문에 왜곡된 방식으로 소통하던 뇌와 몸이 다시 제대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의식을 뺏겨가지고 하는 우리의 몸의 어떤 신경 패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몸을 느끼다 보면은 다시 뇌와 몸이 소통하는 신경 회로들이 왜곡된 방식을 벗어나서 제대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래 내려놓고 싶었던 버릇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계속 생각하는 버릇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행동과 그리고 호흡, 명상, 내 몸에 집중하고 호흡을
느끼다 보면은 우리 자율신경계가 우리 무의식과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autonomic nervous system인 거죠. 그 영어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뭐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심장이 막 빨리 뛰어, 호흡이 막 바뀌어, 그리고 어떤 부분이 긴장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감신경이 그냥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체가 무의식인데 호흡을 통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대한 어떤 통제권이 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호흡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게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명상을 하는 히말라야 몽크들은 중추신경에 집중하면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열을 내서 완전히 차가운 그런 수건을 막 말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의식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을 버릇처럼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는 무의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저로만 예를 들어도 명상과 호흡 운동을 하면서 10년 동안 피웠던 그런 담배도 완전히 끊을 수 있었고 90kg까지 늘어났던 저의 몸을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때문에 정말 힘든 어떤 시기를 보냈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의 어떤 잘못된 믿음들과 버릇들, 그리고 그로 인한 잘못된 행동들과 계속 씨름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명상가가 말하듯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 가장되게 얘기하면은 그냥 자동차에서 엔진 자체를 뭐 바꿔 끼웠거나 뭐 다른 부품을 바꿔 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다른 무언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은 우리 몸 전체입니다. 그냥 뇌에서 일어난 작용이 아닌 거는 이제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짐과 아이디어만으로는 우리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진 믿음대로 될 수 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 내 몸도 직접 느껴보고 감정도 느껴보고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지 우리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당김 현실화 이런 것을 항상 얘기하는 게 감정을 느끼라고 그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번 와 쓰고 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0번 쓰면서 내 감정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면 사실 그 100번 쓴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감정이 변해야지 우리 뇌와 몸이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신경회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100번 나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썼지만은 속으로는 자신이 바뀔 수 없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은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을 거고 당연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화, 끌어당기의 법칙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도 감정을 느끼는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명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패턴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새로운 것들을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계속 꼭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1분 1호흡 챌린지 이걸 하면은 호흡이 좋아지면서 우리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명상을 하는데도 정말 좋아지게 될 거고 여러 감정을 느끼거나 우리 몸을 컨트롤하고 자율신경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다르게 느낄 수 있게 되고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분 힐호흡 챌린지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뭐 제가 올려놓은 다른 명상 가이드나 호흡 가이드 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노회피, 비회피 제가 항상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면 행복해진다. 이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